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허리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배 주변에 살찌신 분들 계시죠? 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면서 허리 곡선이 무너지고 이 통증도 더 심해질 수 있는데요. 반대로 허리 질환이 있으면 활동량이 줄면서 체중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허리와 체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만약에 허리 통증이 시작되셨다면요. 꾸준한 운동과 함께 또 체중 관리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허리 통증, 척추 질환, 수술 말고 이렇게 치료하세요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수술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기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방송을 시청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적절히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뒷목이나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덥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왠지 배 쪽으로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하고 허리 통증도 더 심해지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고요. 먼저 척추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천미추 이렇게 쭉 여러 뼈들이 이어지면서 인체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또 그 내부를 잘 보면 통로들이 많이 있는데 그 통로로 신경들이 지나가고요. 척추가 그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척추가 이렇게 복잡하지만 또 중요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표적인 척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척추를 괴롭히고 있는 걸까요? 네, 척추 질환은 결국은 그 내부로 통과하는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대표 질환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협착증과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먼저 협착증을 설명드리면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좁아지면 신경이 눌려 증상이 유발됩니다. 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저렇게 하얗게 보여야 되는데요. 여러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 좁아지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좀 즉 검어지는 그런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면 그것 때문에 증상이 생기는 것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시면요. 지금 노랗게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부분들이 이제 튀어나와서 터져나온 디스크가 됩니다. 그러면 저 부위로 편하게 지나가야 될 신경이 눌려서 문제가 되는데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너무 당기고 아프고 저리고 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도 그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네, MRI 영상이죠. 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우리 몸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시작되는 건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통증 부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 쪽이 아프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다리 쪽이 아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통증 부위에 따라서 우리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허리 같은 경우는요. 허리 1번부터 천추 1번까지 여러 뼈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 조금만 이상했어도 허리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만 아프다라는 증상만 가지고는 내 허리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가 안 좋은지를 좀 예측하기는 힘든데요. 네. 하지만 이럴 때에 다리 통증이 동반이 되면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으면요. 허리 4번과 5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짐작할 수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있을 때에는 허리 5번과 천추 1번 사이가 좋지 않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께서 꼭 좀 명심하실 건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럴 때에도 허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점 한 가지는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다리가 아파서 다리 고치러 가셨는데 사실은 허리에 문제일 수 있다는 점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아프다 보면 병원에 가게 되는데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기 좀 꺼려지는 게 수술하라고 할까 봐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두려워하실 텐데 사실은 치료에도 단계가 있어서 수술까지 가기 전에 많이 해볼 수 있는 단계적 치료법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플 때 빨리 병원에 내원하시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간단한 방법, 1단계 보존적인 치료만으로도 그 증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아프시면 너무 참고 미루지 마시고 병원을 일찍 내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1단계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운동치료, 그리고 신경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1단계 치료에도 거듭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 이제 2단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는 증식주사 치료, 신경성형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네. 소수이긴 하지만요. 아무리 이런 치료들을 거듭받아도 증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받게 되는데, 이런 방법들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 척추 유압술 고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수술이 두려워서 허리 치료 미루셨을 텐데요. 방치하지 마시고 그 수술 전에 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비수술 치료법들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살펴볼 치료법이 증식주사 치료입니다. 이건 어떤 치료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손상을 받고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서 통증이 유발될 때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증식주사를 이 인대나 힘줄이 있는 뼈 부위에 주사를 놓게 되면요. 혈액량이 증가를 하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고, 그를 통해서 내 몸 스스로의 자연적인 치유 능력을 통해서 손상된 인대나 힘줄을 해결시켜서 통증을 해결하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 그렇다면 병원에 얼마나 가야 되는지,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어떤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증식주사를 놓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염증 반응을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간격으로 병원에 가보시면 되는 것 같은데 이 밖에 증식주사 어떤 특징들 가지고 있는 치료인지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주사만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그리고 흉터가 없고, 그리고 안정성이 높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상된 부분들을 내 몸 스스로의 치유 능력을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고친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척추뿐만 아니라 여러 관절 범위에 쓰일 수가 있는데, 거듭 6회에서 10회 정도 거듭되는 치료를 통해서 그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실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초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통 한 차례 시술을 받으셨다가 통증이 재발하면은 나는 이제 수술해야 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또 주사 치료로 해결해 보신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4세 어머님이신데요. 5년 전부터 이제 엉덩이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는데 여러 치료를 받아도 이제 그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나 고민인데요. 좌라면에서 보시는 MRI처럼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난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졌는데요. 이럴 때 이제 대체적으로 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으면 나사못을 이용한 3단계 수술을 권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고민이었던 분이죠. 네.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나 이제 찾고 계셨던 분인데, 이럴 때에요, 2단계 치료 중에서도 다른 방법으로도 좋아질 수 있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이제 증식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치료를 거듭하면서 몸이 점점 튼튼해지는 걸 느끼셨고 증상이 점점점 좋아져서요. 지금은 6회 치료 이후에 처음 통증의 한 90% 이상은 없어지고 약간의 통증만 가지고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효과 보고 나니까 나에게도 증식주사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를 굽혔을 때 허리 통증이 조금 좋아진다. 그리고 걸을 때 아파서 잠시 쉬고 나면 괜찮아진다. 이게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척추관 협착질의 대표적인 증상이거든요. 이런 분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어떤 치료가 잘 맞을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